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항상 내 몸은 최고의 의사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대사산물들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하나가 소변하고 대변이죠. 이것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체액과 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반면에 매일매일 배출이 되고 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변을 보면 우리 몸에 건강이 보인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대변이 건강하고 어떤 대변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대변 안에 내 몸이라는 우주의 정보가 담겨 있다. 조금 거창하지도 하지만요, 대변을 보면 일단은 우리 몸의 질병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대변은 우리 몸에 있는 위장, 소장, 대장, 그리고 식도까지 우리 몸에 다 연결된 소화기관의 모든 어떤 질병 정보들을 안고 있습니다. 검은색 변을 계속 오래 보고 있다고 한다면 위나 식도에서 출혈되는 피들이 소장과 대장을 거치고 내려오면서 색깔이 변해서 검게 짜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시뻘겋게 보인다면 치질일 수도 있지만 대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이나 암 같은 나쁜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또 모양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대장이, 소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소화기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죠.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식약동원. 그렇듯이 이 소화기관의 흡수, 그 다음에 배설, 분해, 이 능력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대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계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에 있는 갖가지 미생물들이 유전자처럼 작동해서 우리 몸을 조정하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큰 진원지이자 가장 큰 장소가 바로 장입니다. 장에는 예를 들면 100조 개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장에 있는 어떤 장내 세균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조절 능력, 균형 능력, 면역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면역 정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죠. 면역세포는 우리 장에 70에서 80%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장에 있는 장내 세균 숲의 면역 세포들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방어하고 이 부분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뇌정보, 세로토닌의 70에서 90%. 그래서 아침에 장이 뿌듯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것도 이런 뇌정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과 간이 또 순환되어 있다. 왜냐하면 장에서 얻어진 수많은 영양소들은 또 간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장에 있는 부분들이 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중요하고 복잡한 일을 하는 장의 상태와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대변입니다. 대변은 장 운동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고 장이 그 본연의 어떤 역할인 흡수와 배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 하나에, 또 장내 세균 숲이 얼마나 건강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유익균과 유해균이 얼마나 밸런스를 이루면서 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의사가 개발한 하나의 이제 도표,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브리스톨 스케일은 대변을 통과하는 시간, 그러니까 대변이 장 속에서 제대로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당한 시간을 가지면서 통과해야지 흡수 능력, 그 다음에 배설 능력,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행하고 나가겠죠. 지나치게 빨리 이렇게 장이 통과해버리면 장이 그 속에서 우리 대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들을 다 배출해 버린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너무 오랫동안 또 머물러 있게 되면 대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장의 점막을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7번까지를 보시면 1번이 가장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는 빈비의 스타일이고, 7번 물 같은 변은 가장 빠르게 통과되는 설사 같은 형태겠죠.
자, 1번하고 7번이 있다면 1번하고 2번은 변비의 스타일이고 6번과 7번은 설사의 스타일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변은 3번과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에 금이 약간 간 소시지 모양의 변이거나 우리가 가장 예쁜 변이라고 표현하는 바나나 모양의 부드러운 소시지처럼 이렇게 조성이 된 변을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3번하고 4번의 변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가장 위험한 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까만 변, 상부위장관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빨간 변, 하부위장관 쪽, 그러니까 소장의 대장 쪽, 특히 대장 쪽의 출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이제 변이 연필심처럼 가늘어졌다. 그건 이제 대장의 내경이 좁아졌다는 거죠. 반드시 대장 안에 있는 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건강한 대변을 만드시려면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너무 느리게 나오는 변비, 너무 빠르게 통과해버리는 설사, 이 두 개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동,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장도 움직입니다. 장 마사지,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변에 적당한 수분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이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 계속 앉아 있지 마시고 오히려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억지로 이제 앉아 있으면서 변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항생제를 남용하면 장내세균 숲에 있는 유익균도 같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설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항생제의 남용을 방지하시고, 그 다음에 설사에 가장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 것이 가민성 장증후군인데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더불어서 모양을 제대로 만들고 수분을 흡수해서 장의 연동운동을 조절해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질입니다. 충분한 양의 섬유질을 섭취해 주십시오. 장내세균숲, 대변의 모양이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바로 장내세균숲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충분한 황금 비율이기 때문에 발효식품,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든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병이 진행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40세 이후부터는 의사 상의해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정상이 없더라도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의사는 우리 몸에 있다. 오늘도 소변과 대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눌러주세요.